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아주 좋아하고 오직 삼성만 생각하는 천 회장입니다. 너무너무 좋아해서 큰일이죠. 혼자 삼성에 푹 빠져가지고 아직까지도 삼성 위에는 다른 거 쳐다보지도 않고 있어요. 하여튼 삼성전자가 우리한테 온갖 시련을 주는 것 같아. 시련. 이 시련 속에서 우리는 꽃을 피워야 돼요. 꽃을 피워야 하는데 야, 꽃 피우는 게 쉽지가 않네. 보니까 꽃 피우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꽃을 피워야 하는데 왜 이렇게 꽃 피우는 게 힘들까요? 하여튼 여러분들 잘 버텨줬으면 좋겠어요. 견뎌내주고. 어제 보니까 댓글에 어떤 분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냥 손실을 보고 매도했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난 대단해. 그런 분들 보면은 어떻게 큰 손실을 매도할 정도의 용기, 그것도 참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그걸 보면서 참 대단합니다. 1년 넘게 기다렸는데 도저히 안 되다 보니까 주식을 접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분한테 내가 답글도 썼어요. 아주 고생 많으셨다고. 근데 안 맞으면은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식은 괜히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봐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향화 되는데 내가 이거 못 버티겠어, 너무 힘들어, 그러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억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 투자는 안 되고, 그리고 종목도 그냥 막 임의로 막 선택해서 하면 안 돼요. 공부를 좀 하셔야 돼. 좀 듣다가 보다가 공부하다가 하다 보면은 기업을 알게 되고, 그 기업과 내가 그냥 한 몸이 돼가지고 같이 오래 갈 수 있으면은 그런 기업에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때 단타를 내가 유도하는 거 아니에요. 단타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알 거야. 단타가 진짜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주식도 안 맞다 그러면 주식 투자 하면 안 돼요. 결국 그냥 은행에다 그냥 예금하세요. 은행에 예금하면 한 2% 줍니다. 3%까지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이자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저는 삼성자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본인이나 좋아서 저렇게 하고 떠들어 되는 거고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냥 혹시라도 삼성전자 관심이 있고 저랑 같이 오래오래 할 사람들만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삼성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이제 비전을 선포를 했어요. 그 선포 후에 한 10년 만에 이제 글로벌 1위 달성한 것처럼 시스템 반도체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좋네요. 그런 이야기는. 삼성전자의 그 시스템 반도체 사업 전망을 두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한 25일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이 서로 입을 모으고 있어. 서로 입을 모으고 있고 내놓은 전망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030 시스템 반도체 1위 비전을 발표한 지 한 3년째를 맞아요. 3년째를 맞아가지고 선단 공정에서 수율을 개선해 나가면 이 수율을 개선해 나가면서 그 파운드리죠. 파운드리 시장의 1위인 대만의 TSMC, 이 TSMC를 맹추격하고 있다. 맹추격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잘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보니까 시스템 반도체 엉망이다, 수율 안 나온다, 그런 소리 하는데, 아니, 삼성도 이 정도면 잘하는 거예요. 지금 몇 년 안 돼가지고. 수율도 요즘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한 60, 70%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5나노 쪽에서는 충분히, 이제 4나노가 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4나노도 조만간 금방 50%도 나올 거예요. 지금 4나노도 내가 볼 때는 대만 TSMC가 50% 언더라더라고, 언더. 하여튼 잘합니다. 삼성도 아직까지 잘하고 있어요. 삼성의 그 최근의 시스템 반도체 분야 성과는 그 국내 반도체 수출 동향에서도 엿볼 수 있죠. 산업자원통상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3월에 그 ICT 수출입 동향에 보면은 시스템 반도체 수출액은 44억 5천만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4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5조 5,33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간 수출액이 처음으로 40억 달러를 넘었었는데, 40억 달러. 40억 달러를 넘어섰다. 지난해 보니까 같은 기간보다 53% 정도, 53.5% 늘어난 규모예요. 보니까. 경기에 따라서 수출 규모가 약간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꾸준한 성장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 그렇게 됩니다. 꾸준하게 보이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삼성전자하고 DB하이텍이죠. DB하이텍이 대표적인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그 점유율은 지난해 4분기 기준 했을 때 18.3%였어요. 18.3%. 그래도 2등 유지합니다. 점유율 50%가 넘는 TSMC에 비해서는 아직 갈 길이는 멀지만은 수출 증가에서는 드러나듯이 성장세가 꾸준하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꾸준합니다. 잘하고 있는 거지 뭐. 이 정도면은 시스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그 수출 호조는 1차적으로 시장 수요 증가, 이 시장 증가와 그 판매가 상승 등 약간 시장 호황덕으로 인해 가지고 분석됐는데, 삼성전자의 그 자체의 그 파운드리 미세 공정 그 경쟁력 개선 효과도 크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올 1분기 실적에도 파운드리 부분이 수율 개선 등에 힘입어 가지고 지난해 4분기보다도 뭐 수익성이 개선이 됐어요. 잘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잘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뭐 파운드리를 까더라고. 난 이해를 못하겠어.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야? 삼성전자처럼 잘하는 기업이 있어요. 일단은 최근 보면 일부 외신이 삼성전자의 그 4나노 공정 수율 문제를 제기하면서 TSMC하고 격차를 지적했지만은 삼성전자 내부적으로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입장을 전 알려져 있고, 극비 기밀에 해당하는 수율을 외부에서 파악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요. 도대체 원이 극비 기밀을 지들이 어떻게 알아? 그냥 최근에 외신 보도는 그 과장된 면이 상당하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계현 그 삼성전자 DS 부문장도 지난달 그 정기 주주총회에서 수율이 뭐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안정화되고 있다, 그렇게 밝힌 적도 있죠. 그 삼성전자가 올해 안에 3나노미터 반도체를 양산한다는 계획이죠. 계획인데, 하여튼 뭐 그 계획을 수정하지 않는 건 역시 수율 개선세를 뒷받침한다는 그렇게 해석되고 있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제 삼성전자가 30년째 글로벌 1등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 시스템 반도체를 빗대는 얘기도 나오는데, 삼성전자는 이병철 선대 회장이 1983년 우리는 왜 반도체를 해야 하는가라는 그 내용의 28 도쿄 선언을 한 이후에 벌써 10년 만인 1992년 D램 점유율 1등이 올랐어요. 10년 만에. 그래서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TSMC가 1987년에 설립됐죠. 삼성전자는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가 2019년에 시스템 반도체 비전을 발표를 합니다. 뒤집어 얘기하면은 삼성전자가 10년에 가까운 업력을 뛰어넘어 3나노 공정을 두고 TSMC와 이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 이후에 고작 3년으로 사업 초기 도전 과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우여곡절보다도 성장세에 더 주목해라. 그 성장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비판보다는 인력 확보 지원과 규제 완화, 그리고 세제 혜택, 이런 걸 필요한 거예요. 그 정부에서 이런 걸 해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성장해서 저는 뭐 대만 TSMC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파이팅다, 파이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3교시는 여기까지.